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곳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트윌리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윌리오의 비즈니스 모델, 재무제표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다룰 것이며 트윌리오가 세그먼트를 합병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트윌리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까지 다룰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분석했으면 하는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정보 검색이 허용되는 미국 회사들로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트윌리오의 이 주가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말이죠. 6개월 동안 223.2% 오른 주식이고요. 1개월 동안 자그마치 43.99%가 상승한 회사로 저 또한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트윌리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말이죠. 이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트윌리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윌리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윌리오는 말이죠.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소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트윌리오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한 알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은 직접 사람들과 컨택트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트윌리오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B2B 모델을 떠서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이를 이어주면서 저희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트윌리오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는 여기 왼쪽 그림과 함께 제공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윌리오 플렉스에서 클라우드 컨택트 센터 플랫폼이 있고요. 메시징, SMS, WhatsApp 챗이 있네요. Programmable Voice, Programmable Video, Twilio Send Grid Email API, Twilio API for WhatsApp, Elastic SIP Trunking, IoT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오른쪽 아래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새로운 에피소드가 뜨면은 이렇게 알려주고요. 구독료 관련 정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띄워주고는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노티피케이션이나 메시지들이 넷플릭스 자체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트윌리오를 통해서 보내주는 정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트윌리오가 어떻게 저런 메시지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윌리오의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은 왼쪽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를 야기하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카운트는 계좌 관련 부분으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또는 비밀번호를 리셋할 때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빌링은 구독료 관련 메시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구독자들이 즐겨보는 시리즈들을 파악한 후 새로운 비슷한 시리즈가 있으면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Event Customer 박스인데 왼쪽 파란 색깔 박스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벤트 커스터머 쪽에서 감지를 한 뒤에 바로 그 중에 하나를 메시지 프로세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시지 프로세서는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구독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구독자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 Subscriber Service라는 초록색 박스에서 찾는 것이죠. 그 구독자에 대한 정보를 Subscriber Service에서 찾아서 알맞은 메시지를 해당 구독자에 맞게 입력을 한 뒤에 여기 Phone Notification, 이메일 또는 SMS-Voice와 같은 형식으로 아마존 SES라던가 GCM Android에서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요. APNS 애플이라 해서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렇게 메시지가 구독자에게 오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바로 넷플릭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트윌리오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트윌리오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실제로 트윌리오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매출의 현황입니다. 2020년 2분기 때는 트윌리오는 400밀리언 달러 정도를 벌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364밀리언 달러로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매출액이 거침없이 상승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gross profit을 보겠습니다.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그 revenue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을 빼야 되겠죠? 매출액에서. 그렇게 보면은 gross profit은 2분기 때 209.1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19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gross profit 또한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주니까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gross profit에 대한 것을 퍼센테이지화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보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사업을 잘 버냐 못 버냐를 측정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2.20%를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꾸준히 gross margin이 이렇게 높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런 돈은 마이너스 24.90%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는 이 매출액에서 operating expense랑 other expense, tax랑 그리고 interest까지 뺄 거 다 빼면은 회사에게 남는 돈이 얼마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profit margin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네요. 이렇게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그런 체력이 받쳐준 애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밸런스시트에 들어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밸런스시트를 평가해 봄으로써 갖고 있는 현금 대비 부채가 얼마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은 475.70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current investment는 1.43 빌리언 달러로 이것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으로 다 바꿔보면은 약 1.9 빌리언 달러, 즉 1.9조 정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나옵니다.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94.56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intangible은 2.72 빌리언 달러로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 등을 뜻합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내 쪽을 보시면 이것은 공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자산화한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는 653.07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후 즉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urrent debt는 42.42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합니다. payable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이 deferred revenue는 29.11밀리언 달러인데 이것은 이제 부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자동차를 살 때 말이죠. 맨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가져갈 때 전부 다 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deferred revenue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의 가격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 비로소 이 deferred revenue를 없애고요. revenue로 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deferred revenue는 이렇게 liability distribution에 잡혀 있지만 곧 사라지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on-current debt가 653.07밀리언 달러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자그마치 1.9조나 되니까 이 회사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좋다, 건전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current debt를 전부 다 갚고도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회사는 적자이긴 하지만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의 그런 체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윌리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트윌리오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말이죠. 현금은 충분히 들고 있고 미래에 있어서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 및 만족시켜주면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것이 바로 트윌리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97%의 기업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코로나로 인해서 6년이나 더 빨라졌다고 말을 했고요. 95%나 되는 회사들이 고객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회사들은 라이브 챗 그리고 IVR 채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를 예시로 든 것처럼 고객들의 니즈를 즉각 파악해주는 것이 트윌리오고 트윌리오의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들은 바로 고객의 니즈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Dominant Competitive Position이라 해가지고 위너가 전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윌리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환경은 위너가 모든 것을 취하는 환경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이 트윌리오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 뒤에는
바꾸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요. 디벨로퍼들은 이미 적용되는 API를 다시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되는 기능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말합니다. 이미 트윌리오의 시장에서 2017년에는 45조, 2020년에는 62조로 성장을 했고요. 2023년에는 자그마치 87조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트윌리오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매년 45%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만큼 새로운 회사들이 이 트윌리오가 갖고 있는 성장세를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윌리오 플렉스와 SendGrid 그리고 세그먼트의 인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트윌리오는 이 트윌리오 플렉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트윌리오 플렉스는 600명의 유니크 고객들을 거스리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184%의 성장을 2020년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SendGrid를 인수해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 year over year의 매출액 성장률은 31%였는데 인수를 한 뒤에 2020년 year over year끼리 비교했을 때 매출액 성장률은 36%나 성장을 했죠. 뿐만 아니라 세그먼트의 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그먼트의 등장으로 트윌리오는 한 명의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채널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그먼트의 서비스는 얻은 정보를 이렇게 연결하고 정리하고 합쳐가지고 가치가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트윌리오와 세그먼트의 시너지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SMS, Voice, 이메일, 비디오, 왓츠앱, 페이스북 메시지 등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각종 알림이나 업데이트를 보내줘왔던 이 트윌리오가 세그먼트의 등장으로 말이죠. 수집된 고객들의 데이터를 Identify Intelligence Orchestr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트윌리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큰 기업들은 트윌리오 플렉스나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윈윈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그먼트의 인수로 인해서 2020년 트윌리오가 갖고 있던 이 62조의 시장은 79조의 시장까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는 트윌리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트윌리오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체력을 함께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트윌리오가 오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행보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트윌리오는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트윌리오가 혹여나 크게 정치적인 이슈 또는 질병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안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오늘 트윌리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 또한 웰컴이니까요.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꾸준히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